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헷갈리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쭉 해왔는데요. 요 시리즈들을 모아서 통합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요. 사실 요 시리즈를 제가 그 학생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형을 써서 만든 건데 제목을 보고 그냥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야간 사람들이 요 동영상을 생각보다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올렸던 그 10번째 거는 조회수가 이것밖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이 채널을 뭐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사실은 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학생들은 요 헷갈리지 말자라고 제목 붙은 요 시리즈들을 좀 쭉 잘 보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잘 마스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논문 작성할 때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because the concentration of the nanoparticles in the solution was too low.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It was not able to detect any nanoparticles in TEM images.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가 틀렸을까요? 이게 문제죠, able.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 중에 able과 possible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able. 한국말로 하면 다 이것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더 할 수 있다의 뜻이 강하죠, 이게. able이 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성이죠, 가능성. possible 말 그대로 가능하다. 여기 보면 it was not able to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it이 이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죠. it이 뭐죠? it은 이 to 야를 받겠죠. 그러니까 detect 하는 게 able 하지 않았다. 이게 틀린 거죠. 이렇게 쓰려면 이 able 대신 뭐를 써야 될까요? possible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possible 써야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쓰려면,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굳이 바꾸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e were not able to. 그러니까 we were not able to detect any nanoparticle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주체가 할 수 있다, 없다. 물론 not able to 이렇게 쓸 수도 있고 we were unable to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ble과 possible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possible은 어떤 상황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to detect 하는 상황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러니까 possible 써야 되고 어떤 주체 we, I, they 어떤 주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할 때는 able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건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 예문은 예전에도 봤던 예문과 비슷한 건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to 동사 원형을 쓰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드라이브가 있어요. to 하고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원형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나 봐요. 이 문장을 보면 the points mentioned by the reviewer is important to understanding the synthesis.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important 하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아무 문제가 없죠, 이까지는. 근데 이 important 한 게 포인트가 important 한다는 거지 understand 하는 게 important 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쓰려면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포인트가 important 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important 한데 어디에 important 하다? 이거를 이해하는데 important 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거를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to 쓰지 말고 그냥 for를 쓰라고 했어요. 그 important for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이라고 써야 되죠. 동사 구형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for understanding이라고 써도 되고 to understanding이라고 써도 돼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to를 써도 되는데 뒤에다가 to understand 하면 안 되고 to understanding이라고 써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그 이메일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어떤 게 있죠? 이런 말이 있죠.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이거는 우리가 과정구처럼 그냥 외우고 있죠. 여기 보면 I look forward to가 있는데 뒤에 hear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되죠? hearing from you soon. 아니면 예를 들어서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한다. to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할 때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거의 우리가 외우고 있죠.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이런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to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다른 예문들을 살펴보면 이런 예문이 있어요. This phenomenon is critical to achieve the finely tunable photonic responses for photonic devices. 그러니까 이런 걸 achieve 하는데 크리티컬하다. 뭐가 크리티컬하다는 거죠? 이 피나미나가 크리티컬하다는 거죠. 피나미나가 크리티컬하다.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디에?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걸 뭐로 바꿔야 되죠? Achieving the finely tunable photonic responses.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to는 to로 써도 되고 for로 써도 됩니다. 무조건 for로 써도 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 형용사에 따라서 for, 그 다음 to 다 써도 되는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겠죠.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면 이런 예문이 있어요.
Understanding electronic coupling is vital.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vital하다. 이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어디에 vital하냐? 어디에 vital하냐? 그러니까 이 이하에는 꼭 동사가 올 필요가 없죠.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control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controlling the photophysical properti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photophysical property를 controlling 하는 데 있어서 vital하다. 근데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실수 굉장히 자주 해요.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면 이런 예문이 있어요. This new approach is beneficial. 그러니까 이 approach는 beneficial하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어디에 beneficial하다? Find suitable drug candidate. suitable한 drug candidates를 찾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뭐로 바꿔야 되죠? finding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beneficial to finding suitable drug candidate.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beneficial for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종합하면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려고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의 그 강력한 유혹, 이거를 꼭 이겨야 된다. to 다음에 명사형이 와야 되면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뒤에 ing를 붙여서.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예문에서는 뭐가 좀 이상할까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Considering that the degree of structural change is able to be restricted in the crystalline phase relative to in the solution phase, we sampled more extended structures which have a longer distance between the linker helices than that in the crystalline struc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대디아를 이제 컨시더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컨시더 하다 보니까 이 이하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액션을 취했다 이런 거죠. 이 consider that 이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크리스탈린 페이스 어떤 뭐 이렇게 크리스탈 이렇게 있으면 크리스탈 페이스 안에서의 구조 변화는 뭔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면 옆에 크리스탈이라는 게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솔리드니까 서로 움직이기 힘든데 이렇게 뭐가 움직이려고 하면 솔루션에서는 이게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움직이려고 할 때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그게 뭐냐면 degree of structural change 그러니까 structural change가 일어나는 그 degree가 크리스탈에서는 restrict 될 수 있다. 솔루션에 비해서 크리스탈에서 더 많이 리스트럭션 된다. 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크리스탈 구조에서보다 그 어떤 디스턴스, 어떤 뭐 뭔가 디스턴스 있는 것 같은 뭔가 뭐 사이의 디스턴스를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샘플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크리스탈에서 요만큼 움직이었다고 치면 용액에서는 훨씬 더 많이 뭐 이렇게 이만큼도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구조들도 다 샘플을 했다. 샘플했다는 건 이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럴 뜻인데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 이제 뭐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딱 읽으면 다 아는 거고 저도 지금 이제 영어를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적은 학생은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었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어색하냐면은 뭐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 쉬운 문제일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이 문제예요. is able to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마 이거를 지금 이제 답을 말하면 이걸 그냥 can으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can이랑 be able to 이게 뭐가 다르냐.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냥 can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 학생은 그냥 is able to 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뜻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일반적으로 can은 일반적인 걸 나타내는 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be able to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그 어떤 상황의 단회적인 가능성.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뜻도 이런 이제 뉘앙스 때문에도 이제 can이 맞지만 그거보다 더 뭐냐면은 be able to는 좀 이거의 주어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 의지를 가진 개체. 저것도 사람이나 생물이 되겠죠. 사람. 물론 뭐 문학적인 표현이나 뭐 여러 그런 데서는 사람이나 생물이 아닌 어떤 무생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be able to 뭐 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기술 논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적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be able to는 의지를 가진 개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can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이벤트 측면에서 일반적인 거 vs 단회적인 게 can과 be able to의 차이라면 주어가 의지를 가지는 개체냐 아니냐 그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can은 의지를 가지지 않은 거에 어떤 주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의지를 가지지 않은 무생물이나 그런 것들도 can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be able to는 의지를 가진 개체를 사용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여기 주어가 뭐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the degree of structural change라는 게 주어잖아요. 이게 구조 변화의 정도인데 이게 사람이 의지를 가진 개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is able to be restricted 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특히
리스트릭트 된다는 게 뭔가 이렇게 제한된다는 게 제한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제한된다는 게 어떤 자랑스러운 내세울 만한 어떤 능력도 아닌데 그거를 is able to be restricted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린다는 거죠. 하지만 요거를 structural change can be restricted in the crystalline phase 하면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고 일반적 주어가 꼭 의지를 가진 개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의지를 가진 개체가 아니라 어떤 그냥 일반적인 무생물이죠. 어떤 개념이죠. 그 개념이 can be restricted. 그 디그리가 restricted 될 수 있다. 이렇게 쓸 때는 can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학교에서 can equal be able to 이거 같은 거야 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배웠을 경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can 쓸 수 있는 곳에 be able to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에 사실은 이런 뜻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어떤 전체가 있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뭔지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 구성하는 요소가 전체의 부분이라는 걸 설명해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물 분자가 있다고 했을 때 물 분자는 이렇게 옥시전 애톰 하나랑 하이드로겐 애톰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전체고 water molecule 그 다음에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이 그거의 구성 요소인데 그럼 여기에다가 어떠한 단어를 적어야 되냐 이런 경우에 어떠한 단어가 맞느냐 이게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맞는 단어는 바로 comprise를 쓰면 돼요. 전체가 있고 그 구성 요소를 말할 때는 comprise가 맞다는 거죠. 이거는 맞아요. 근데 전체가 아니라 구성 요소를 먼저 말할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기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한 학생들이 그냥 이거의 수동태로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re comprised of, are comprised 이렇게 쓰면 이것도 틀렸고 are comprised of 이렇게 써도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틀린 거거든요.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에 맞는 단어는 무엇이냐 라는 거죠. 여기에 맞는 단어는 바로 compose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게 전체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compose를 쓰면 됩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구성 요소가 있고 여기에 그냥 comprise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틀린 거죠. 문법이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이 뜻이 틀린 거잖아요. comprise는 앞에 전체가 오고 그 뒤에 구성 요소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반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뜻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먼저 오는데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오고 구성품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법은 틀린 게 아닌데 이렇게 쓰면 뜻이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 comprise는 이 뒤에 이 전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워터 몰레큘은 하이드로겐 아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옥시전 아톰도 있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버리면 어떠한 워터 몰레큘이 되냐면은 이렇게 생긴 워터 몰레큘이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워터 몰레큘. 이거를 워터 몰레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터 몰레큘이 아니라 이게 뭐죠? 이건 하이드로전 몰레큘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워터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린다. 문법이 틀렸다기보다는 뜻이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맞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뺀다. Two hydrogen atoms compose water molecule. 이렇게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수소 원자 두 개로 물 분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되니까 이것도 뜻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워터 몰레큘이랑 이 하이드로겐 애톰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거는 틀린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굳이 그런 경우를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면 되죠? 그럴 때는 comprise가 아니라 뭐죠? 이럴 때는 contain 쓰면 되죠. contains. 이거는 contain을 썼을 때는 이 앞에 전체가 오고 뒤에 구성 요소가 다 안 와도 된다는 거죠. 그거의 일부분만 와도 된다는 거죠. 또 이거랑 비슷한 게 include가 있겠죠. 이렇게 써도 뜻이 통할 것이다. include도 뒤에 전체가 다 안 와도 되거든요. 전체가 먼저 오고 이 구성 요소 중에 일부분만 와도 되잖아요. include는. 그 다음에 이 comprise랑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be composed of가 있죠.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 보면 이 구성 요소들 다 합쳐서 compose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성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 경우에 compose를 쓰면 전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수동태로 적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 문장의 수동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water molecule is composed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도 맞겠죠. 근데 이 composed of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체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써버린다. water molecule is composed of two hydrogen atoms 여기서 끝내버린다.
이렇게 써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문법은 괜찮은데 뜻이 틀리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자면 이 경우를 what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운 게 이런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is composed of랑 비슷한 게 consists of가 있죠. water molecule consists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consist of도 뒤에 이 전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 부분만 와서 여기서 문장이 만약에 끝이 난다. water molecule consists of two hydrogen atoms 되버리면 또 이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은 맞을지라도 뜻이 틀리게 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is composed of랑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거를 수동태형으로 is consists of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당연히 틀리겠죠. 이게 지금 밑에 빨간 줄이 꺼졌다는 건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또 헷갈려서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compose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onstitute죠. 그래서 아까 이 문장이 있었죠. 그 구성 요소들 전체가 다 있고 그 뒤에 이 전체가 왔을 때 compose를 쓰면 되는데 이게 compose 대신에 constitute를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compose 대신에 constitute라는 단어를 적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논문을 적다 보면 그러니까 이 워터 몰레큘에서 일부 구성 요소,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애톰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하이드로젠 애톰 중에 하나를 뭐가 제거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을 쓸 수 있냐? 여기다가 아까 컴포징을 이렇게 쓰면 틀리다고 했잖아요. 이게 one of two hydrogen atoms composing a water molecule 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이렇게 써버리면 두 개의 하이드로젠 애톰이 워터 몰레큘을 다 이루는 것처럼 되버리니까 이런 상황을 말한다고 했죠. 이거는 워터 몰레큘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틀려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여기 컴포징 있어요. in 쓰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워터 몰레큘에 있는 두 개의 하이드로젠 애톰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굳이 컴포징이나 컨스티튜팅을 사용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럴 때는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여기 다음에는 이거가 이루는 전체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건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 전체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냥 컴포징 파워 워터 몰레큘 이렇게 하면 또 맞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워터 몰레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워터 몰레큘의 일부,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애톰을 다 합치면 워터 몰레큘 일부를 완전히 구성하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뜻으로도 맞겠죠. 마찬가지로 컴포징 대신에 컨스티튜팅을 쓴다. 이렇게 써도 뜻은 통하겠죠. 틀린 말은 아니죠. 워터 몰레큘 일부를 이루는 두 개의 하이드로젠 아톰 중에 하나가 리무브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본 단어가 comprise, compose, consist of, constitute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C로 시작하는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omprise는 이 주어가 이 전체가 와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 전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그거의 일부만 왔을 때에는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반대로 구성 요소가 먼저 오고 전체가 왔을 때에는 comprise를 쓰면 안 되고, 그게 또 수동 형태, 이동 형태도 안 되고 뭐를 써야 되냐? compose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comprise랑 똑같은 뜻이 이 compose의 수동 형태로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water molecule is composed of 이렇게 하면 주어로 전체가 오고 이후에 그 전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오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똑같은 뜻이 consist of 이 경우에도 주어로 전체가 오고 이후에 그 구성 요소들이 다 와야 된다. 그 일부만 오면 안 된다. 만약에 일부만 오고 싶다 그럴 때는 그 contain을 쓰면 되겠죠. contain 혹은 include. 그리고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is composed of랑 헷갈려서 is consisted of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다. 이거는 틀린 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compose랑 또 똑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게 constitute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구성 요소들이 다 오고 그 구성 요소를 합하면 이 전체를 이루는 경우에 constitute를 쓸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일부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 water molecule을 이루는 일부, 이 경우에 two hydrogen atom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composing을 이렇게 써버리면 틀리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고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e를 쓰든지 아니면 composing a part of 이렇게 쓰든지 constituting a part of 이렇게 쓰면 문법도 맞고 뜻도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학생들도 자기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걸 안다면 자기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이거 한 1분만 투자하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 용례를 찾아보고 내가 주어로 전체를 나타내고 그 이후에 구성요소를 나타냈을 때 내가 컴프라이즈를 써야 될지 컴포즈를 써야 될지 헷갈린다. 그러면 찾아봐야 되겠죠.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도 가끔 헷갈리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다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기가 영어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단어의 뜻에 따라서 그냥 전체와 구성 요소를 적당히 나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는 이 전체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와야 되고 어떤 단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했다가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죠. 오늘 아주 간단한 거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마 90%의 학생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텐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each 다음에는 무조건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무슨 내용인지 알 텐데 자 여기 문장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문장 중에 뭐가 틀렸을지 뭐가 공통점인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이 중에 3개는 틀렸고 하나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에 그라멀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밑에 지금 다 알려주고 있죠. 여기 밑에 줄이 꺼져 있죠. 여기 보면 앵글을 바꾸라고 돼 있죠. 여기도 보면 파라메터즈에서 파라메터를 바꾸라고 돼 있죠. 여기도 컨포메이션즈에서 컨포메이션을 바꾸라고 돼 있죠. 그래서 each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가 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렇게 복수로 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 s를 다 지워야 되겠죠. 여기도 s를 지워야 되고 지우면 당연히 이 전체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 원은 was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포메이션에서 s를 지우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each species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는 species가 복수형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예전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는 거죠. 이 species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each species로 할 때는 이 species가 단수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꼭 그 어떤 여러 개들 중에 각각을 했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each parameter was optimized 보다는 파라미터가 참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각각을 내가 optimize 했다라는 걸 굳이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each of라고 하면 돼요. each of. each of the parameters was optimized. 이렇게 each of the parameters was optimized. 이렇게 쓰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것도 예를 들어서 보면 the identical nanoparticle pairs from each of the angles are indicated. 자, 이렇게 쓰면 되죠. The identical nanoparticles pairs from each of the angles are indicated in the same color. 그래서 오늘 본 거는 이 each 다음에는 그냥 기억해요. each 다음은 무조건 단수형이다. each 다음에는 복수형 쓰면 안 된다. each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형 명사가 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거를 해보려고 하냐면은 저도 논문 작성할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배리어가 있기도 해요.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이 바이 컨트라스트랑 인 컨트라스트 이거를 좀 헷갈려 했었어요.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서로 interchangeably 그러니까 서로 바이 컨트라스트를 사용해야 되고 인 컨트라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에 지금 이렇게 적었는데 자세히 보면 바이 컨트라스트 B는 대문자로 했고 인 컨트라스트 I는 소문자로 했어요. 제가 그 이유가 있는데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I를 이제 대문자로 쓸 수도 있죠, 물론. 문장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 쓰는데 이 인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해놓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뒤에 관사가 아니라 전치사랑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with라든지 아니면 to라든지 이렇게 같이 사용되고 그 중간에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바이 컨트라스트는 거의 대부분 그냥 바이 컨트라스트, 컴마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그젬플을 보게 되면 이런 예문이 있다고 했을 때 보면 바이 컨트라스트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비해서 완전히 다른 대비되는 내용이 나올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면 Solar energy is clean and renewable source of power. 그 솔라 에너지는 깨끗하고 리뉴어블한 파워 소스다. 이렇게 적었는데 바이 컨트라스트. 이거에 대비되게 바이 컨트라스트 fossil fuels are non-renewable and contribute pollution.
여기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전체 내용 자체가 대비되는 거죠. fossil fuel은 non-renewable하다. 그 앞에는 solar energy는 renewable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fossil fuel은 non-renewable하다. 완전히 반대되죠. 그 다음에 contribute to pollution. 앞에는 clean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contribute pollution이니까 반대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by contrast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문장이 원래 그냥 두 개의 문장이었는데 두 개의 문장이 뭐였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문장이 있고 이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두 개 사이의 어떤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by contrast로 적는 게 훨씬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죠. 자, 이런 경우에 by contrast는 그냥 in contrast로 적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by contrast 대신에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문장을 챗GPT에 넣어가지고 프루프리드를 해달라고 하면 perfectly okay 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by contrast, in contrast 이게 interchangeable 하게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예문을 보면 여기 traditional cars are powered by gasoline or diesel. By contrast, electric cars run on batteries that can be recharged. traditional cars, 전통적인 자동차는 가솔린이나 디젤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에 대비되게 electric car, 그러니까 전기차는 가솔린이나 디젤이 아니라 배터리로 움직인다. 완전히 대비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경우에는 by contrast를 in contrast로 바꿔도 된다. 바꿔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꿔도 되는데 그럼 이 둘 중에 굳이 쓰자면 어떤 게 더 낫습니까? 하면 by contrast가 나와요. 그냥 문장과 문장을 대비할 때는 그냥 by contrast가 낫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in contrast는 이렇게 by contrast 대신에 적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제가 가지고 갈게요. 이 문장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electric cars 이 문장을 여기다 제가 먼저 적을게요. electric cars 이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이 있고 여기에 in contrast to 뒤에 문장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제 명사가 오는 거죠. traditional cars. 대신 이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re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야 되겠죠. are를. 그러면 사실 여기 which are가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which are. 그죠? 이 전체가 이걸 꾸며주는 거죠. 이제 which are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략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죠.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electric cars run on batteries that can be recharged, in contrast to 뒤에는 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예를 들어서 electric car가 있는데 이거와 반대되는 내용이 오는 거죠. 그 명사가 오는 거죠. 그 명사가 오니까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전치사로 to를 쓰는 거죠. in contrast to traditional cars powered by gasoline or diesel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 in contrast 대신에 by contrast 써도 됩니까? 이렇게는 안 돼요. by contras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by로 쓰면 틀렸다까지 제가 확신은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챗GPT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in contrast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by contrast도 하면 맞다고는 하는데 다르게 바꾸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바꾸자고 하냐면 unlike 이 전체를 unlike로 바꾸라고 해요. by contrast to 대신 unlike로 바꾸라고 해요. 이렇게 바꾸라고 해요. unlike.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by contrast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문장은 여기에 이 뒤에 있는 요거를 앞으로 당겨와도 되겠죠.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in contrast to traditional cars powered by gasoline or diesel, electric cars. 자, 이렇게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to를 적었는데 이거를 다 with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in contrast with 이렇게 여기도 in contrast with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이거를 by로 바꾼다. by contrast with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일단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으면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이렇게 적힌 문장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바에는 그냥 unlike 이렇게 적는 게 낫다는 거죠. unlike 이렇게 요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실은 헷갈리니까 여기 unlike 적어볼게요. unlike 만약에 뒤에 어떤 명사의 형태로 그러니까 in contrast to or in contrast with는 뒤에 명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명사가 오는 때는 in contrast를 쓰는 게 낫고 혹은 unlike 이렇게 쓰는 게 낫고 by contrast to, by contrast with 이렇게는 적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두 문장을 대조시킬 때 앞에 in contrast 이렇게 적는 되고 그렇게 적을 때는 by contrast 대신에 in contrast,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소문자로 적어 놓은 거는 이건 글 중간에 뒤에 to
with로 해서 뒤에 명사 형태가 같이 올 수 있다. unlike은 당연히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by contrast는 그냥 칸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by contrast가 아니라 by contrast 칸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헷갈리는 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이거를 이제 아예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이 두 개의 차이를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뭐가 차이지 하고 아예 모르는 학생들도 꽤 많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좀 헷갈렸었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인데 최근에 제가 어디를 보다가 논문에 이렇게 쓴 걸 봤어요. 제목인데 Ununiversal Platform for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저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외국 저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깜짝 놀랐어요. 저 이 정도 얘기하면 지금 뭐 기본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알 텐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이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를 붙여야 되는지 on을 붙여야 되는지 물론 이게 countable 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인 경우에 혹은 on을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랫폼은 셀 수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혹은 on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on을 붙여놔서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어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기본을 이제 돌아가 보면 이제 기본은 이거죠. 이제 기본은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이 부정관사 혹은 on을 붙여야 되는데 그 자음 소리 앞에는 어를 붙이고 모음 소리 앞에는 언을 붙인다라는 거죠. 자, 모음 소리라는 거는 뭐죠? 아이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오. 그 아이오 이 발음이 나는 거 앞에는 언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아마도 이 저자들은 이게 유니까 이 유가 유잖아요. 유니까 이 언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당연한 거지만 유니버설 이 자체는 명사는 아니죠. 근데 이제 뒤에 이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이게 붙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니버설은 명사는 아니고 이 플랫폼을 꾸며주는 형용사죠. 여기 인접한 이 앞에 이제 이 어냐 언이라는 이 플랫폼의 맨 앞에 있는 요게 자음이냐 모음이냐 상관없이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요 U가 유니버설 이것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요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철자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스펠링. 그러니까 철자 기준이 아니라 발음 기준이라는 거예요. 발음 기준이다. 그래서 이 universal이 어떻게 발음나죠? universal. 이 발음이 university 똑같죠. university, universal 다 발음이 모음 발음이 아니죠. 이 y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on이 아니라 어를 붙여야 된다. 이거는 universal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wrong이고 이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여기 구글에 들어와서 여기 따옴표를 하면 딱 그 표현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ununiversal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이처닷컴에 나온 표현들 중에 이런 게 있는지 찾아봤더니 의외로 여기 보면 2420000 200만 개, 200명 0.31초 나오죠. 그 다음에 어로 찾아봤어요. 훨씬 많이 나오죠. 9,500만 개 나오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맞겠어요? 더 많이 나오는 거, 더 자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맞다. 즉, 이 유니버설이 맞다. 유니버설을 치면 이렇게 훨씬 더 숫자가 적게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이 숫자가 적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universal maker 이렇게 we propose design for universal observer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universal coefficient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네이처지에도 심지어 네이처지에도 이렇게 너무나 명백히 틀린 이 기본이 틀린 이 표현들이 나온다. 그래서 구글에서 찾았을 때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쓰는구나 하고 이게 맞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더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어떨까요? 메시지 앞에는 뭘 붙여야 되죠? 당연히 너무 쉽죠. 매니까 메시지 해야 되겠죠. 이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mp3 파일이다. mp3 파일이다. 그러면 앞에 뭘 붙여야 되죠? mp3 파일이 맞나요? 아니면 mp3 파일이 맞나요? 네, 뭐가 맞나요? 자, 요거는 아까 뭐라 했죠? 발음 기준이라고 했죠? 발음을 할 때 이 mp3 할 때 이 발음이 뭐죠? 발음이
M, 그죠? M 발음이 나죠. M. 즉, 요거는 뭐죠? 요거는 모음 소리죠. 그러니까 소리 기준이니까 이 앞에는 어가 아니라 언이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게 맞죠.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 다시 여기 와서 mp3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mp3. on mp3. 이렇게 치면 약 500만 개. 그 다음에 mp3 라고 치면 600만 개. 자, 자, 이렇게 치니까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숫자가 더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보면 제가 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보면 14페이지까지 있네요. 14페이지. 검색 결과 136개, 총 14페이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그럼 mp3, on mp3. 그러면 뒤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이것도 14페이지, 17페이지. 그러니까 이 페이지 숫자로 168개 더 많이 나오네요. 네. 좀 더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생략된 결과를 포함해 다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26, 30 계속해서 나오네요. 여하튼 이렇게 했을 때 약 700만 개, 700만 개가 나왔다 그 검색 결과. 자, 어로 했을 때 틀렸죠? 틀렸는데 이것도 제가 끝까지 가서 생략된 결과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계속 나오는데 요거는 600만 개예요. 600만 개. 그래서 조금 적게 나오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 이제 면면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실제로 관세로 쓴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런 데는 관세로 분명히 썼죠. 그래서 여기 mp3.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틀리게 쓴 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틀린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 university. 이게 맞죠? university? on university 아니죠? 근데 요게 틀리는 걸 봐서 제가 university, university로 찾으니까 100만, 1000만, 1억, 2억 개 나와요. 꽤 많이 나오는데 on university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봤더니 훨씬 적게 나오네, 이 경우는. on university는 훨씬 적게 나온다. 근데 on university는 훨씬 적게 나온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on university 이런 거는 이제 창안 university니까 이거는 on university가 실제로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러네요. 이거는 실제 잘못 검색된 거죠. 창안 university. 그러니까 안이 관사로 사용된 게 아니죠. 이 경우에. 뭐 이런 거. 양안 university. 중국에 있는 양안 university.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찾아보면 시안 university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안이 관사로 사용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잘못 어떻게 보면 검색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on university로는 쓰지 않는다. 이건 너무 명확한 경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경우 어떨까? X-ray diffractometer. 자, 이 경우에는 앞에 diffractometer가 우리가 셀 수 있으니까 앞에 on이 맞냐, 어가 맞냐, 어가 맞냐, on이 맞냐, 뭐가 맞냐는 거죠. 이게 뭐가 맞냐는 거죠. 이거는 X 자체는 뭐죠? X 자체는 알파벳 기준으로는 모음은 아니죠. 그래서 어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이 X, 이 자음을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나요? X 발음돼. X. 엑스레이는 X죠. 이 발음 자체가 뭐죠? 액 발음 나잖아요. 엑스레이. 그죠? 이게 뭐죠? 무슨 발음이죠, 이게? 이게 모음이죠? 모음. 아이오 모음이죠? 그죠? 아이오. 그러니까 요거는 발음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맞죠? 맞나요? 아, 요게 맞겠죠. 언이 맞겠죠. 요게 맞고 이게 틀리다. 자,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저 위에 university 요거는 어가 맞다고 그랬죠? 그러면 같은 U로 시작하는데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 울트라사운드 스캐너 초음파 스캐너 말하는 거. 요거는 스캐너 셀 수 있으니까 앞에 혹은 어를 붙여야 되는데 요거는 어가 맞냐 언이 맞냐 뭐가 맞나요? 뭐가 맞냐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울트라사운드 어떻게 발음하죠? 울 네, 이게 무슨 발음이죠? 아이 우 모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맞을까요? 네, 이게 맞겠죠. 모음이니까 on ultrasound 이게 맞겠죠. 이게 틀리고. 다시 구글로 가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on이 맞다고 했죠. on ultrasound 스캔을 하니까 3만, 10만, 15만 개가 나와요. 근데 ultrasound 스캔을 하니까 만 개가 나와요. 훨씬 적게 나오죠. 자, 이 경우는 실제로 ultrasound 스캐너라고 잘 쓰지 않는다. 쓰지 않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called ultrasound scanner 뭐 이런 식으로 functions of ultrasound scanner 문장 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functions of ultrasound scanner 거의 한 곳에서 비슷한 한 사람이 그걸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잘못 사용한 문장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퍼나르면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nature.com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네이처 저널은 아닌데 이런 저널들에 보면 이게 resolution of ultrasound scanner 이게 어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요거를 챗GPT에서는 어떻게 잘 고쳐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포함된 문장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관사를 잘못 썼을 때 챗GPT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 나왔던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mp3 파일, 이 틀렸죠? 이 on이라고 해야 되죠? was generated to demonstrate ununiversal preference. 여기도 틀렸죠? for an X-ray, 이게 원래 an X-ray인데 a X-ray diffractometer and a ultrasound scanner. 근데 여기는 파란줄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여기 바꿔주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파란줄을 안 그어주고 있어요. 여하튼 요거를 제가 가져가서 카피해가지고 챗GPT에 가서 그냥 proofread라고 보겠습니다. proofread. 자, 했더니, 자, 결과 뭔가요? 자, 이게 on mp3. 그러니까 어를 on으로 바꿔줬죠. 그러니까 on이 맞다는 거죠. on mp3 file was generated to demonstrate 여기도 a universal platform. 그죠? on universal인데 여기 a universal로 바꿔줬죠. 그 다음에 for on X-ray diffraction. 여기다 a라고 했는데 on 바꿔줬죠. and an ultrasound scanner. 여기도 a라고 했는데 on으로 잘 바꿔줬죠. 카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챗GPT에다가 넣었더니 챗GPT 왈 이렇게 바꾸라. 다 바꿔줬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결론은 헷갈릴 때는 챗GPT에 넣어보면 제대로 수정을 해준다 라는 결론이 되겠네요. 자, 오늘 헷갈리지 말자 시리즈로 제가 부정관사 어를 붙여야 되냐 어를 붙여야 되냐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다. 실제로 지금 그 저널에 나오고 있는 매뉴스크립트들, 논문들을 보면 이러한 실수들, 명백하게 잘못된 실수들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구글 서치를 해봐도 금세 이런 잘못된 표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하여튼 오늘 이걸 계기로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되겠다. 당연히 어나 은 부정관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이는 건데 하지만 이 어언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소리 나는 기준이다. 스펠링이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스펠링은 이 명사 기준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제일 근접한 데 있는 이 단어 이 경우에는 유니버설은 명사는 아니지만 형용사지만 이 뒤를 꾸미는 형용사죠. 그러면 이때는 P 기준이 아니라 이 U 기준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는데 이 스펠링 기준이 아니라 발음 기준이다. 이 U는 모음이지만 발음할 때 universal, universal이라고 하지 않고 EU 발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a universal platform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 오늘 예를 들은 거는 mp3, university, x-ray, ultrasound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헷갈린다. 그럼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스펠링 기준이 아니라 발음 기준이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하이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픈이랑 그보다 좀 더 긴 거 이런 것들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요거를 알아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짧은 게 우리 뒷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숫자 0 옆에 숫자 제로 0 옆에 있는 거 그거 누르면 그게 하이픈이죠. 제일 짧은 거. 이 짧은 걸 언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글자 두 개를 이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 때 사용하죠. 그러니까 꾸밀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코어스다. 물론 이거를 이제 붙여서 코어스 여기 하이픈 없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오서인데 코어스다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하이픈을 사용하면 돼요. 혹은 예를 들어서 well known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알려져 있는데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오스를 꾸미는 거죠. 오스는 오스인데 같이 하는 오스다. 코어스다. 비슷하게 또 well established 이런 경우 이렇게 하이픈을 사용해서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보다 좀 더 긴 거 요거는 뭐냐? 요 긴 거 요거는 이건 이름이 뭐냐면 이게 n n 이게 왜 n 냐면은 영어로 n 있죠? n 대문자 n으로 생각하면 이 대문자 n의 이 길이랑 요 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n-라고 해요. 그보다 더 긴 거 요거는 뭐라고 하냐? 대략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m-라고 해요. m-. 요거는 마찬가지로 대문자 m은 대문자 n보다 조금 길죠. 요 길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m-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 n-는 언제 사용하느냐? 요것도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글자 두 개를 이렇게 코스 혹은 well known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붙이는데 사람 이름을 붙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게 하버보쉬 제가 스펠링 틀렸네. 하버보쉬 프로세스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여기 이제 하이픈을 지금 사용했는데 여기는 사실은 하이픈보다는 이 n-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n-. 이거 카피해서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 쓰고 있는 거는 구글 공유문서인데 여기에서 이제 찾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n-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삽입 특수문자에 가면 구글 공유문서는 좋은 게 여기에 우리가 모르겠으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 다 여기에 보여주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거는 n-가 아니에요. 쭉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이픈이라고 적혀있죠. 하이픈 마이너스 이게 m-죠. 이 긴 거. 내가 지금 잘못했나 봐. 다시. 이게 n-가 있죠. 여기 다시 좀 짧게 하니까 이게 n-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맞는 거예요. 요거를 누르면 이제 이게 n-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럼 왜 이러냐? 요거는 요 하버 보쉬 두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n-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실적인 이유로 이 n-를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거를 그냥 하버 대쉬 보쉬라고 쓴다. 스펠링 또 틀렸네요. 하버 보쉬라고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은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죠. 요게 맞다. 이게 좀 길쭉하게 n-를 사용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이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이픈을 쓰는 사람들은 요 오게닉을 꾸며주는 게 메탈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요걸 잘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게 동등하거든요. 이 프레임워크를 꾸미는 데 있어서 메탈도 중요하고 오게닉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써야 된다는 거죠? 요 n-를 사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이픈이랑 n-에서는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레인지를 나타낼 때 레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레인지를 나타낼 때는 뭐를 사용해야 될까요? 하이픈을 사용해야 될까요? n-를 사용해야 될까요? 네, 그때는 n-를 사용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에서 5 ppm이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이건 하이픈을 사용해서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 1에서 n-를 사용해서 이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n-를 사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레인지를 나타낼 때는 n-다. 레인지를 나타낼 때는 n-다. 자, 그럼 m-는 뭐냐? m-는 우리가 괄호라든지 아니면 쉼표 뭐 이런 거랑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연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 This compound, benzene, can be used instead of ethanol이죠. 그럼 여기 this compound랑 벤젠은 동격이죠. this compound가 곧 벤젠을 뜻하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가로 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컴파운드는 벤젠이다. can be used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m-를 사용할 수 있어요. this compound m- 벤진 m- 그리고 이 m-는 앞뒤로 스페이스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스페이스 없이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명사만 왔지만 여기에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example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제가 여기 와서
example sentences 눌러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He asked m 길쭉하죠? Well, more like demanded to be given the promotion. 그러니까 he asked to be given the promotion. 요거를 부연 설명하는 거죠. Well, more like demanded. 그러니까 ask 했지만 실제로는 demand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they had 3 granddaughters. 그 granddaughter가 누구인지 m 한 다음에 granddaughter가 누구인지 3명의 이름 엘리자베스, 제인, and 키리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강조할 때도 여기 보면 she graduated college m with honors with degree in software engineering인데 이게 with honors 요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이게 구글에서 m 혹은 n 쳐가지고 비교를 한다든지 m vs n 이미 나오죠. vs 하이픈 이렇게 여기 보면 example sentence들이 많아요. 그리고 설명들이 많아요. 이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때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m-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은 안 해요.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하이픈이랑 n-를 많이 헷갈리는데, 제일 헷갈리는 게 이런 부분. 레인지를 나타낼 때 반드시 n-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 이름을 이렇게 할 때는 n- 사용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의미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될 때, 두 개를 붙여서 새로운 의미가 될 때, 그리고 서로 동격일 때, 그때도 n-가 맞다. 근데 그냥 이렇게 꾸며줄 때는 co-author, well-known, well-established 이런 것들은 하이픈이 맞다. 근데 이제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사인을 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게 맞냐 아니면 이 n-를 쓰는 게 맞냐? 이게 맞냐? 어떤 게 맞냐? 이런 질문이 이제 들죠. 근데 요거는 제 경험상 그 저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다. 어떨 때는 그냥 하이픈을 가지고 마이너스를 뜻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n-를 사용해서 마이너스를 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 ppm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 ppm이다. 그러면 아까대로 하면 여기 1.5 ppm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올게요. 1.5 ppm은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이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 특히나 여기 지금 대시를 사용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 하이픈이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요거를 n-를 사용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카피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신에 제가 n-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도 n-, 여기도 n- 하면 이게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이게 여기 n-, 이 n-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 이 n-는 마이너스 나타내는 거. 이게 별로 보기가 안 좋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사실은 하이픈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 같으면 그냥 숫자로 쓰겠어요. from minus 1 ppm to minus 5 ppm 이렇게 쓰겠어요. 이렇게 쓰면 이제 요것도 괜찮고 이 앞에 이 마이너스 대신에 이 저널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사인의 하이픈 대신에 n-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거를 마이너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n-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런 경우에 굳이 심볼을 나타낸다면 이런 경우에 굳이 심볼을 나타낸다면 이제 이거 대신에 뭘 사용하면 되죠? 물결 표시를 사용하면 되죠. 물결 표시도 여전히 레인지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물결 표시는 또 approximately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 ppm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는 approximately 5 ppm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물결 표시는 레인지로 사용될 때도 있고 approximately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죠. 그리고 이 경우는 이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물결 표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앞뒤로 스페이스를 주죠. 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페이스를 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에서 5%다. 2 to 5% 이렇게 이 앞뒤로 스페이스를 줄 때가 많죠. 그래서 여하튼 오늘은 제가 요 얘기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 하이픈이랑 이 n-랑 헷갈리는 게 많다.
기억, 지금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 이거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면 뭐,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거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거 이그샘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코-오스 할 때는, 코가 오스를 꾸미는 거니까, 하이픈. 그 다음에, 두 개가 동격이다.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름이 더 좋다, 어떤 이름이 더 높다,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엔대시가 맞다. 그 다음에, 레인지를 나타낼 때는, 엔대시가 맞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런 맥락에서, 화학에서 쓰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1, 2 다이클로로 에세이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거는 뭘 써야 될까요? 이건 하이픈이 맞아요. 왜냐하면 다이클로로 에테인을 꾸미는 게 1, 2 위치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요거는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이픈이 맞겠죠. 이 하이픈과 엔대쉬를 헷갈리지 말고 잘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들이 작성한 매뉴스크립트를 고치다 보면 참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꽤 자주 틀리는 전치사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이제 여기 5개 이그샘플 해놨는데요. 여기 쭉 보면 뭐가 좀 이상한가요? 아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보자마자 아마 알 수 있을 거고 또 여기 보면 여기 밑에 파란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해보니까 여기에 to로 바꾸라고 돼 있죠. 그 뭐냐면 첫 번째 경우는 similar to인데 한국 사람들은 왠지 이게 similar with가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저도 그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틀리는 거. 틀렸다기보다도 이거 찾아보면 similar to가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similar with로 많이 사용하죠. 그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뭐뭐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뭐와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뭐뭐와가 with랑 서로 맞는 것 같죠. 그래서 similar with를 자꾸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similar to. 그냥 기억을 하는 게 좋겠어요. similar to. similar to. similar with가 아니고 similar to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그젠플은 뭐냐면은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그젠플이 5개 같은 이그젠플인데 The study of genetic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field of biology as it explores the inheritance 쭉 나와 있고 다음 the concept of entropy is related with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which states that 쭉 나와 있고 robotics, a branch of engineering, is closely related to with the field of mechatronics 쭉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번째 보니까 the study of geology is related with the understanding of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만 여기 줄이 꺼져 있는데 to라고 바꾸려 돼 있죠. 이것도 뭐냐면은 related to가 더 맞는 거예요. related to가 더 많이 사용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왠지 이거를 related with라고 사용하고 싶단 말이죠. 이 앞에 similar with와 비슷해요. similar to가 맞는데 similar with로 사용하고 싶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related 뭐뭐와 관계되어 있다. 뭐뭐와 관계되어 있다 하니까 왠지 with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related to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related to다. related with가 아니고 related to다. 이걸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similar to, related to. 이거는 꼭 그냥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보시면 to reduce plastic waste, many people choose to replace single-use water bottles to reusable ones. single-use 한 번 쓰고 버리는 water bottle을 reusable one, 재활용 가능한 걸로 바꾼다는 거, replace. 그다음에 두 번째는 in the era of digital photography, traditional film cameras have been largely replaced to digital cameras. 그러니까 전통적인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리플레이스 되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미 이 to 밑에 이 줄이 그어져 있죠. 여기 보면 여기는 replaced by 그 다음에 여기도 replaced by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replace by로 하든지 아니면 replace with로 하는 게 맞다. to 대신에 with가 맞다. 이거를 to를 with로 바꾸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with reusable 이렇게 바꾸라고 돼 있죠. 이거는 by라고 하라고 돼 있는데 by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replace A with B 이렇게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자, 그래서 기억을 뭐를 해야 되냐면은 A를 B로 replace 한다고 하면 with가 맞다. to가 아니고
to라고 사용해도 뭐 틀렸다고까지는 아닌데 with, replace A with B 이렇게 훨씬 더 자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학생들은 이 to를 이렇게 자주 사용해요. replace A to B.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A를 B로 replace 했다. 우리나라 말로 조사로 생각하면 왠지 말이 더 되는 것 같거든요. with보다. 그래서 요거를 to로 사용하는 애들이 학생들이 꽤 있다. 그래서 혹시 요거를 지금 잘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이번에 했던 그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자. 자, 이게 제가 세 가지 다 한 페이지에 나타냈는데요. similar with가 아니고 similar to.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process osmosis is similar with가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바꿔야 되죠? similar to 바꿔야 되고, 그 두 번째는 related with가 아니고 related to다. 그래서 이게 the study of genetics is closely related with가 아니고 related to the field of biology 이렇게 바꿔야 될 거고, 세 번째는 replace to가 아니고 replace with다. 그래서 여기 보면 to reduce plastic waste, many people choose to replace single-use water bottles to가 아니고 이거를 with reusable ones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참 자주 나와요. similar to, related to, replace with 참 자주 나온다. 우리가 과학 기술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로 할 때도 구어체도 자주 나오지만 과학 기술 논문 작성하다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표현이죠. 거기서 우리가 항상 뭐 챗GPT, 아수겁 이런 거에 항상 AI에 항상 의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하나씩 자기가 배워 나가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쉬운 문법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주 틀리는 그러한 부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예문이 있는데요. 보면 porphyrin based molecular units are ubiquitous in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컴마 한 다음에 however 한 다음에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문장이 있는 구조인데 중간에 however 돼 있죠. 이렇게 쓰는 이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게 틀렸거든요. 이게 뭐가 틀렸냐면은 이게 여기에 만약에 however가 but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고요. 이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however를 마치 but처럼 사용한 거죠. 이 문장에서. 이 however랑 but이 무슨 차이냐면은 그러니까 but, 뭐 and 이런 거는 뭐냐면은 접속사예요. 근데 however는 뭐냐면 접속 부사라는 거죠. 접속 부사. 이게 다른 거죠. 이거는 접속사고 접속 부사다. 접속사는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다. 컴마 한 다음에 but 이렇게 나와도 된다. 그런데 접속 부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경우고, 또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접속 부사가 뭐가 있냐면은 does가 있어. does도 접속 부사거든요. does.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문을 들자면 자, 여기 예문이 있는데 이게 DNA replication is highly accurate process. does. 그러므로 it은 이제 이 DNA replication을 뜻하겠죠. It ensures faithful transmission of genetic information during cell division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냐? 이게 does가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여기 만약에 and does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혹은 그냥 여기서 끊고 전부 끊고 새롭게 시작한다. does, comma, it ensures 이렇게 하면 이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도 요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거를 여기서 점으로 끊고 여기에 however를 대문자로 해서 시작하면 however, comma 할 수 있겠죠. however, comma 한 다음에 쓰면 이거는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세미콜론의 역할을 이제 잘 알고 있으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컴마 하면 틀린 거지만 그죠? 이 컴마 돼 있죠? 요거를 그냥 세미콜론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세미콜론 자체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 문장을 그대로 여기서 process 한 다음에 여기다 세미콜론 치면 요거는 괜찮죠. 세미콜론 다음에 does, 컴마 할 수 있겠죠? does, ensure 이거는 괜찮겠죠. 그래서 접속사와 접속 부사를 잘 구분을 하자.
그 이왕 한 김에 이제 접속 부사를 더 살펴보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접속 부사 또 뭐가 있냐면 therefore. 네, 요것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요거 그대로 다 카피해가지고 does 대신에 therefore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있고 문장과 문장을 therefore로 이어준다 이렇게 칸마로. 그럼 이건 틀렸겠죠 당연히. 근데 칸마 대신에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세미콜론 자체가 항상 문장과 문장을 그냥 분리해서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therefor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써도 되냐면은 therefore 없어도 돼요. 세미콜론의 역할이 그냥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therefore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미콜론은 어떻게 보면 이 안에 therefore, does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and는 접속사니까 당연히 문장과 문장 이어줄 수 있는 거죠. 접속 부사는 한마디로 부사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죠. 뜻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해서 therefore 없이 쓸 수 있겠죠.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뜻이 좀 명확하지가 않죠. therefore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그 원인, 이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서 나온다는 게 명확한데 and로 하면 그게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and 자체도 사실은 therefore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문장과 문장이 그냥 콤마 이 피리어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이거는 괜찮죠.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사로서 접속 부사로서 therefore를 사용했다. 괜찮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nevertheless가 있죠. however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nevertheless도 접속 부사다. 여기 예문이 있는데요. 여기도 photosynthesis primarily occurs in chloroplasts within plant cells 해서 문장이 끝나고 comma nevertheless some bacteria also have the capability to perform photosynthesis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는 일반적으로 플란트 셀에서 포토신스가 일어난다라고 돼 있지만 그거랑 약간 상반되는 박테리아는 플란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박테리아도 그걸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 nevertheless로 썼는데 의미적으로는 괜찮은데 이 nevertheless는 부사기 때문에 이 문장과 문장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은 앞에 세마이콜론 하면 된다. 이건 괜찮다. 그리고 그냥 nevertheless 대신에 부사로 아니면 and, but 혹은 but 하면 되겠죠. 이거 대신에 but 이렇게 하면 이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냥 문장을 분리하면 되겠죠. 하고 nevertheless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otherwise 이것도 자주 틀린다.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뜻인데 이것도 예문 하나 들자면 이런 예문이 있어요. Plants absorb sunlight through chlorophyll during photosynthesis, otherwise they would not be able to convert light energy into chemical energy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틀렸다는 거죠. 왜 틀렸냐? 이 otherwise가 접속 부사인데 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컴마 대신에 세마콜론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괜찮다는 거고 혹은 그냥 문장을 분리해주면 된다. otherwise 이렇게 하면 이거는 괜찮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우리가 접속사랑 접속부사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접속사는 이 문장을 이어줄 수가 있지만 접속부사는 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but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이어줄 수가 있지만 however로 이렇게 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아주 기본인데 생각보다 이거를 틀리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은 제가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이미 퍼블리시된 논문인데 이렇게 적은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잘 틀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거를 제가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이제 잘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잘 알아야 될 거고 알고 있었지만 좀 부주의했다면 한번 자기가 논문 작성할 때는 좀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